안녕하십니까. 신세계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이정재하고 그 연기가 무지하게 잘하는 그 주인공 이름을 내가지고 와, 이렇게 갑자기 말을 여기서 줄여줄 시작하면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버려요. 그, 그 대단한 배우. 어쨌든 미치겠네. 근데 그러잖아요. 이제 그 경찰에서 잠입한 사람들을 이제 딱 잡아낸 다음에 이 창고 같은 데에서 왜 이렇게 안 쓸려 이렇게 하면서 그 하기 전에 어이 브라더, 내비되는 놈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내비게이션 바로 오늘은 내비게이션과 관련해서 GPS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혹시 GIS라고 들어보셨어요? 재미되게 없겠죠. 근데 오늘 볼 것은 내비게이션이랑 버스 정류장, 제가 자주 이렇게 찍어 보이는 거기 있잖아요. 오늘 거기까지 갈 거예요. 그 두 개만 알면은 GPS랑 GIS랑 우리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뭐가 핵심인지는 알 수 있거든요. GPS는 이제 이런 거죠. G니까 글로벌, P 포지셔닝, 어, S 시스템. 즉 글로벌이니까 글로벌이 동그랗잖아요. 동그라니까는 위성 가지고 이제 위치 정보를 이제 그 하는 것이고, 지금 저쪽에 이제 버스 정류장 보이죠? 저거는 GPS랑 결합한 GIS예요. GIS는 그 뭐냐? 아까는 글로벌이었는데 이번에 G는 글로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지오그래픽, 그 지리적인, 내가 G다 뭐라고 그랬지? I라고 그랬죠. 인포메이션, 정보를 다루는 거예요. 지리적인 정보를 다루는데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얼마나 됐나? 한 거의 50년 이상 된 그런 개념이거든요. 있어 왔단 말이죠. 있어 왔는데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GIS가 GPS랑 결합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 아까 봤던, 지금 제가 이제 글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정류장이 가능해진 거야. 그럼 뭐냐? 원래부터 있었던 개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정보. 그 정보들을 이를테면은 주제별로, 필요한 어떤 주제별로 지리 정보를 활용해서 무슨 분포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인문적으로 자연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방식의 그 활용을 위해서 지리 정보를 체계화시키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콜레라, 그런 백 몇십 년 전에 콜레라가 돌았을 때 보통 지리학 하면은 그런 걸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포도를 처음 만든, 주제도를 만든 거죠. 그게 GIS의 초기 모습이에요. 초기 모습인데 컴퓨터가 그런 식으로 이제 주제도 같은 거를 그렸단 말이죠. 컴퓨터와 인터넷의 시대, 그러니까 한 70년대 앞뒤가 되면서 질적으로 이제 한번 뛰는 거예요. 뛰면서 GPS, 그러니까 글로벌 포지셔닝이랑 결합을 해서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이 똑똑해지는 거죠. 뭐냐? 바로 이 버스 정류장을 예를 들자면은 버스들 간의, 그리고 또 이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저와의 그 지리적인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들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면서 GIS, 그 인포메이션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PS는 실제로, 지금 여기에는 버스가 안 보이네.
그 버스 내에 그 안에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광판에 그 미디어 보드에 뭔가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정보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 핸드폰, 아이폰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지리하고 그러니까 GIS하고 GPS하고 결합돼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계속 재구성하면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GIS에 대해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런 버스 정류장에만 그런 것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뭐 이런 데서 그 정보가 개인이 쓸 수 있도록 개인이 보세요. GIS를 가지고 개인이 여러 목적에 따라서 그것들을 활용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핸드폰 앱으로 버스 그러니까 이 정류장이 아니라 핸드폰에 그 앱 있잖아요. 그런 것도 GIS, GPS와 결합된 GIS는 제공이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떤 젊은 청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앱을 만든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만든 거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기업에서도 GIS를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목적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목적이 이를테면은 어떤 공공정책에 필요한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 개발 같은 데에도 GIS를 쓸 수가 있고 그뿐 아니라 환경적인 목적을 가지고도 GIS 정보를 계속 갱신해 가면서 쓰는 거죠.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카피라이트냐 카피레프트냐의 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의 문제죠. 그런 얘기까지는 뭐 좀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거 디지털 시대 저작권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전 채널에서 여러 편에 걸쳐서 뭐 리처드 스톨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누구지? 그 유명한 사람이 왜 생각이 안 나지? IBM?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요약하죠. 번지지 않게. GPS는 위성 가지고 위치 알려주는 거야. 근데 위치라는 정보가 있고 지리적인 다양한 정보들, 요 도로망 그리고 요 각각 버스 이런 정보망 내비게이션이 이제 그 위치 가지고 이제 찾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GIS하고 결합을 하면은 이렇게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몇 번은 언제 도착하고 아니 이런 세상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 근데 이런 게 이미 한 50년 전쯤부터 GIS가 컴퓨터나 인터넷과 결합하면서 점점 똘똘해지는 거죠. 점점 똑똑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디어 보드에 대한 것도 찍고 아직 안 올렸는데 미디어 보드는 이런 똑똑한 일을 해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뭘 송출해 주거든. 근데 여기는 똑똑한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바로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기술, GIS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죠.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필요한 방식으로 목적에 맞게 그 목적은 아주 그냥 전 지구적인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공공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책적인 거 그리고 또 기업이나 아니면 사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거기에 맞게 정보를 처리해 가면서 갱신하고 그 갱신된 것이 다시 한번 GIS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이 되면서 계속해서 갱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간단히 GPS, GIS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